대학 다닐 때는 저는 정치학을 했었고 정치권에서.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정치학을 할 때는 대학을 가서 빨리 데모를 해가지고 나라를 바꿔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가서 이렇게 했는데, 하고 이렇게 어느 정도 대학생활 학생운동에 열심히 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뒤집는다거나 확 뒤집어 엎는다는 것이 이제 그런 약간 이렇게 환원론되는 거 있잖아요. 근본주의로 환원돼가지고 항상 이렇게 따져야 되는 건데, 삶이라는 것이 약간 좀 입체화되어 있고 세상 살아가는 방식이라든지 양식이 굉장히 생각보다 풍부하구나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하게 되고, 한편으로는 이제 사회주의권의 같은 붕괴라든지 계속 그런 흐름들이 이어져 왔었고, 그래서 어떤 이상이나 표상 이런 거에 이렇게 매여져 가지고 살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었고, 대신에 이제 약간 지금도 뭐 이제 늦게 군대 갔다 와서 약간 후회되는 게 그랬으면 어땠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우연히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이제 학교는 졸업했고 백수였다가 그냥 이제 저는 이제 전북대로 다녔었는데, 전주에 있다가 그냥 떠나고 싶어서 뭔가 답답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서울에 있는 선배로 소개를 해가지고 갔는데,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가정부에 취업을 했죠. 선배네가 둘 다 이제 맞벌이였었고, 맞벌이니까 바쁘고 그러니까 집안을 또 돌봐야 되고, 그래서 그냥 거기서 이제 막 거북이 등 칫솔로 열심히 닦고 이렇게 하고, 뭐 의정부 북부역에 살 때인데 이렇게 가서 장 보고, 이제 거기 그 시장 근처에 옛날에 이렇게 뭐 로짜르트인가 그 커피숍이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음악 좀 듣다가, 그 다음에 이제 돈 조금씩 이렇게 용돈 주고 모아가지고 이제 대학로 가서 연극 한 편 보고 이렇게 오고, 그걸 이제 한 6개월 좀 하다 보니까 틀이 잘 잡혀가지고 너무 규칙적이고 재밌는 거예요. 이렇게 글도 많이 쓰게 되고, 어떤 경우도 있냐면 도봉산역이 되게 그 개방감도 있고 좋거든요. 그래서 도봉산역에서 내려가지고 거기서 한번 이렇게 무슨 이제 미학 관련한 책을 읽었던 것 같은데 푹 빠져가지고 이제 그걸 읽고, 다시 이제 오늘 전철을 타고 다시 갔는데 시간이 이렇게 지난 거예요. 이렇게 전철 늦고 빼고 옛날 그게 그래가지고 돈도 없는데 그걸 뭐 몇 배로 물어내가지고 10,000원인가를 내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고. 서로 싸우고 너무 서러워가지고 돈도 없는데 그걸 믿질 않아요. 이렇게 전철역에서 도봉산역이 좋아서 거기 앉아서 책을 봤다고 하는데 그걸 안 믿더라고. 그런 놈이 어딨냐고. 그래서 아무튼 그런 아픔? 이런 것도 좀 그때는 이제 막 후기 구조주의 뭐 푸코라든지 드레즈라든지 뭐 이런 걸 많이 읽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막 대학원으로 기어 들어간 동료들, 선배들 이런 사람들하고 전화 통화하면서 대학원에서 그 당시에도 이제 후기 구조주의나 구조주의에 대한 것들이 워낙 많이 있었으니까 전화로 막 1시간씩 막 이렇게 책 놓고 이렇게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우연히 무슨 뭐 기자를 하다가 어느 한 분이 벤처 회사를 차려가지고, 그러니까 약간 그 양반도 정치부 기자를 하다가 이상한 회사를 하나 차려가지고 영화 관련한 이제 글을 이제 막 써야 되는 데인데, 그냥 이렇게 소개로 그냥 잠깐 들어갔어요. 근데 잠깐 들어가서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의 절반을 막 이렇게 좀 이제 영화 보고 글을 쓰고 절반을 영화 보러 다니고, 근데 막 월급을 많이 주는 거예요. 내가 전주에서 이렇게 서울 오기 전에 노가대하고 컨테이너 박스 안에서 몇 달간 노가대를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보다 돈을 더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영화 보고 실렁실렁 다니다가 뭐 나중에 귀찮으면은 모니터 세대 놓고 3편 영화 하고 하고 근데 이렇게 재밌는 일을 하는데 돈을 많이 주고 그러니까 이제 몇 달, 한 9개월 정도 딱 되니까 이 길로 내가 좀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이렇게 호기심 같은 게 그 학생운동을 하면서 경실련이 막 처음 생겼을 때 90년대 아무튼 초반에 서경석 목사가 이제
89년도인가 90년도인가 이렇게 경실련합 운동하자고 막 합동했을 때 제가 이제 그 비판 대자보 쓰고 이제 개량주의 운동에 대해서 막 신랄하게 이제 비판하고 강당 같은 데서 논쟁하고 막 그랬었는데 갑자기 그때 기억이 떠오르면서 약간 이렇게 변화한 사회에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그 개선 방안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제 그런 식의 시민운동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책무감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그 전에 학교 다닐 때는 이제 시골에 농촌에 고추 싸움 하는데 가서 몇 달씩 있기도 하고 또 이제 대학교 2학년 때 이제 수혜받고 그랬을 때는 공장 파업하는 데에서 몇 달씩 있으면서 이제 거기서 하다가 또 뭐 투박투박 하다가 또 교도소로 갔다가 뭐 이렇게 지냈는데 우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이제 평생을 장사를 하셨는데 그때 제가 이제 그 상가 임대차 보고 이런 게 없을 때여가지고 그 아버지가 평생 이렇게 해서 모은 돈하고 전세로 이렇게 돌리려고 막 이렇게 노가다를 또 하셨어요. 환갑이 넘으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돈을 마련했는데 건물이 부도가 나면서 그 돈을 못 받게 된 거예요. 날려먹게 된 거예요. 이게 8천만 원인가가 아버지 전 재산이 이제 거기 들어가 있었는데 뭐 이렇게 이주비를 가지고 1,500인가 2천만 원인가 달랑 이렇게 준다고 그러니 권리금은 고사하고 이제 완전히 이제 남게 되고 아버지하고 같이 이제 석유통을 놓고 가게에서 둘이서 이제 쭈그려 앉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한 6천 넘게 받아낸 것 같아요. 아버지는 6천이라고 그러는데 더 받은 게 틀림없어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막 싸웠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때 내가 느낀 게 뭐냐면 농민들 곁에서도 몇 년간을 보냈는데 늘 이렇게 같이 살았던 그 어렸을 때부터 장사를 하셨기 때문에 그냥 그 장사하는 데에서 이렇게 노상받던 그 삶에 대해서 내가 너무 이렇게 아는 바가 없다. 아버지의 삶에 대해서.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경실련 그 당시만 해도 조금 이제 그 97년도 이때만 해도 약간 경실련이 좀 잘 나가 그때가 마지막 때인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시사저널 같은데 뭐 우리나라 영향력이 큰 집단 하면 5위 안에는 항상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청와대, 뭐 군부, 뭐 이런 국회가 이런 거였는데 나는 이제 경실련에 정말 단물은 못 맡을 것 같고 개고생할 때만 좀 있었는데 근데 경실련 안에서 이제 그 도시운동을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너무 바쁘구나. 그러니까 그 소파에서 잠을 잔 날이 너무 많았고 집에 들어갈 시간이 없고 그리고 이제 막 무슨 지하철 공사 부조리네 무슨 국제공항 부조리네 무슨 입찰 부조리네 맨 이런 데를 다니다 보니까 세상이 다 이제 이렇게 띵거먹는 놈들하고 맨날 이렇게 지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인가 이제 서울시에 이제 고도를 제한하는 높이를 제한하는 이제 조례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이제 여러 시민단체가 같이 했는데 제가 이제 간사를 맡아서 이제 그걸 추진해서 보건시장 때 근데 그걸 갖다가 되게 시청 공무원들하고 호흡을 잘 맞춰서 성공리에 이제 발의를 했는데 그 서울시 그때만 해도 국토부였어요. 국토부가 이제 건교부였었는데 그 서울시 조례 때문에 이제 말하자면 국가이용체계 관련한 그 법이 바뀔 만한 동력이 됐던 그 이슈였었는데 그걸 딱 했는데 그걸 의회에서 통과할 때 3년간 유예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강남 일대에 이제 재건축 붐이 이제 막 잃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막 이렇게 천정부지로 이렇게 집값은 뛰고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박탈감이 이제 커지고 그래서 그걸 한 1년 정도 이렇게 딱 보면서 약간 이게 뭔가 이게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그 약탈적이고 탐욕적인 그런 구조는 이렇게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시민운동도 결국은 사회에서 어떤 일정한 룰 안에서 노는 거지 이 탐욕과 어떤 이제 그런 개발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그런 이익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이제 삶의 방식이라든지 멘탈리티
뭐 이런 뭐 삶의 정향 이런 거하고는 좀 이게 아닌가 보다, 한계가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고, 또 한편으로는 국가라는 이제 그때 이제 보건시장 때를 경험을 하고 이제 그러면서 김대중 정부를 경험하고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우리 사회가 DJ 정부가 끝나고 이제 다음 정부가 누가 들어오더라도 좀 약간 확고한 민주주의가 좀 될 것 같고, 대신에 이제 공공 서비스를, 그 당시에 이제 거버넌스가 되게 유행이었었는데, 공공 서비스를 민간이나 공무원들이 경쟁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시장이 열리지 않을까. 그게 이제 지금 말하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시장 이런 게 뭐 그런 거겠죠.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좀 너무 일찍 그거에 대해서 궁금한 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벤처 이런 것들, 벤처 문제를 조사하다가 오히려 벤처 정신이라는 것의 핵심 가치나 이런 것들이 괜찮다는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거버넌스나 이런 구조들을 경험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가는 게 행정 서비스의 효율을 더 높이기도 하고 민간의 시장도, 일자리도 많아지겠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사회적 기업이라는 말이 없었을 때지만 이제 사회적 기업 시장 같은 게 많이 넓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약간 이제 한편으로는 지치고 뭐 송사 같은 것도 너무 많았고, 그 다음에 한편으로는 좀 새로운 운동 비전 같은 걸 좀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고, 이제 그런 생각 속에서 일단 사표를 내고 이제 뭐 네팔에 트레킹을 하러 갔다가, 그게 이제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막 이렇게 뭐 부하가 7일 때 가서 그러는지 막 산 헤매고 돌아다니고, 뭐 이렇게 한 5,000m, 6,000m 이런 데서 사람 만나가지고 거기서 좀 놀고, 그러다가 이제 더 여행을 해봐야 되겠다 해서 이제 인도로 이제 들어가서 쭉 이게 돌아다니고, 사막에도 있다가 뭐 어디에도 있다가 뭐 다시 뭐 나다크 이런 데 가가지고 이제 거기 돌아다니다가, 그러면서 이제 약간 이제 그 히피가 되어갖고 왔죠. 머리 막 기르고 막 뼈가 나가지고 수염 막히고 이제 진짜 아무도 못 알아보는 모습으로 한국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고향이니까 이제 전주에 이제 잠깐 들렀는데, 그때가 이제 2001년도 33살 때였어요. 근데 그때 이제 딱 전주에 가서 보니 월드컵 앞두고 이제 한옥마을을 막 개발하자, 뭐 말자, 뭐 아파트를 지어달라, 뭐 해라, 뭐 이런 막 뜨거웠어요 그게. 근데 이제 한옥마을을 이제 딱 보니까 이제 다시 이제 도시운동을 하면서 이제 경험했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행을 다니면서 이제 제가 느꼈던 게, 공동체라는 걸 이제 제 나름대로는 이제 하나의 이제 심상으로 정리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공동체라는 게 어떤 에어리어라는 어떤 이렇게 구획적인 그 발상이 아니라, 공동체라고 우리가 떠올릴 수 있을 만한 상상, 뭐 이렇게 일종의 이제 심상, 마음의 삶, 이게 이제 공동체의 핵심 가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거리에 의해서 공동체가 아니라 약간 이제 확장적 공동체,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부분으로 뭐 퍼블릭한 영역에서의 이렇게 활동들, 이런 것들이 이제 연결돼서 뭔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한옥마을에서 뭔가 이제 기존에 이제 거기 말하자면 이제 오랫동안 문화 딴따라들이죠. 네? 그러니까 뭐 술 한잔 하면서 막 신나게 뭐 놀고 막 이렇게 막 넘리굿바람으로 대금 불고 막 기어다니면서 춤추고 막 이런 거 이제 하면서 이제 논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재밌었어요. 그 최재환 선배님도 2001년도에 전주에 오셨지만, 그 산적 페스티벌이라는 것을 이제 준비하는 그 과정이라든지 한옥마을에서 했었던 산적 페스티벌 이런 것들이 기가 막힌 그림이었단 말이죠. 근데 저는 이제 그걸 하나의 이제 문화적인 기획이지만, 그걸 이제 장소의 정체를 만들어가는데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컨셉이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한옥이라는 공간을 개발 평당 이제 거기가 그 당시에 70만 원에서 90만 원 사이였었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이제 1,000만 원 정도, 이제 800만 원 이상 되는 땅값이죠. 10년이 좀 넘었는데 엄청난 개발이 생긴 거잖아요. 아파트 지었으면 아마 그때 다 망했을 거예요, 그 나라들. 근데 이제 그때 그 한옥마을에서 제가 본 것은, 사람들이 이제 공감하고 반응하는 그 구조가 공동체적인 결정의 가장 찬란한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공감에 거기를 활력을 줘야지 이제 한옥마을로 오는 상업적인 경향들이 완화되지 않을까 해서 이제 동문거리 축제 같은 걸 만들고,
남부시장도 이제 그냥 전략적인 요소, 그러니까 한옥마을하고 연계된 그 단일 면적으로 꽤 규모 있는 그 장소가 이제 남부시장이었기 때문에 남부시장의 활력을 어느 정도 이렇게 줘야지 그 한옥마을의 밀도를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수요 관리 같은 것들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옥마을의 지속적인 그 삶을 좀 이렇게 존중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도시화의 새로운 어떤 이렇게 전략으로 가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막 할 일이 바빴어요. 막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미래 모습도 구축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혼자 시장이야, 혼자. 머리 치렁치렁하고 백수인데 혼자서는 막 이미 이제 막 도시를 이렇게 짜야 되고 이렇게 가야 되고 막 하면서 되게 바쁘게 막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남부시장 청년몰 하면 되게 요즘 많이 떠있고, 어제도 보니까 엊그저께도 우리 거기 이제 우리 매니저들 들어가 있는데 이제 구미 양수 이렇게 부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 전화 보니까 뭐 방송을 몇 개 했나 봐. 방송 몇 개 했다고 하면서 이제 우리는 요즘은 다 사고보고 해요. 청년들 누구 집어넣었어요 막 이렇게 하고 사고보고 그러는데 워낙 이제 열정 가지고 일들을 하는데, 남부시장 청년몰은 그 근 1, 2년 사이에 이제 그 많이 알려지기도 하고, 오랫동안 남부시장이라는 공간이 한 1200개 정도 점포가 되는 큰 시장이 있고 10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조선 중기부터 상설화된 시장이었어요. 한 6, 7개밖에 없었던 시장 중에 하나인데 근 20년 동안을 한 번도 이렇게 그 뭔가 힘을 못 써보고 계속 내리막길이었던 시장이었고, 아무튼 상태가 이제 답이 없었던 거였는데 최근 몇 년 동안에 이제 전체적으로 매출이 한 20% 이상 상승이 되고, 청년몰도 이제 그게 꽃가마를 타고 장소 마케팅에 어느 정도 성공을 하고, 그 청년몰의 2층 그 공간, 비어있는 공간이 몇 개 되지를 않았어요. 막 거기가 한 17년 이상 막 방치됐던 공간인 걸 이제 이렇게 끌어당긴 건데, 그걸 이제 한 칸 한 칸씩을 청소하고 뭐하고 이렇게 만들어 나갔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2년 사이에 두 개로 시작했던 게 지금 24개 공간이 되고, 그리고 이제 봄, 여름, 가을까지 이제 3개 시즌 동안 야시장이 펼쳐지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팀만 60개 팀이 참여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늘장 이제 막 만들고 있지만 늘장의 방문 인구의 한 10배 이상이 되는 엄청나게 막 돌아가고 있는 그 엔진인데, 그 엔진 하나가 이제 우리가 이제 플랫폼 이야기하고 플랫폼 전략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남부시장 청년몰이 하나의 이제 그 약간 이제 플랫폼, 성공적인 플랫폼 모델로 이제 소개가 되고, 그게 이제 동력이 돼서 그 시장 안에 활기를 지금 주도적으로 끌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죠. 근데 그게 사실 이렇게 1, 2년 만에 마치 막 그 등장한 것처럼 막 이렇게 홍보들 많이 하지만 사실은 이제 8년 이상의 바닥을 기는, 개고생을 한 8년 한 과정에서 코드를 찾아낸 거죠. 계속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게 쌓여서 팍 터졌다기보다는 몇 년 동안을 그 코드를 찾기 위해서 이제 움직임이 있었던 거고, 이제 이거면은 확실히 이렇게 뭔가 되겠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했고, 저랑 같이 이제 일하는 많은 친구들이 이제 다 뜯어 알렸었어요. 그거 청년들을 뭐 사지로 몰아넣는 거지, 막 그렇게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그것도 2층에 다 쓰레기밖에 없는데 거기다 뭘 하자고 그러면 인적도 무서워서 혼자 서 있는 것도 무섭다는 데다가 이게 무슨 짓이냐고 이런 분위기였고, 시장 상인분들은 뭐 그런 걸 그냥 무상으로 5년간을 내놓으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게 자기한테 구체적으로 어떤 이익인지 뭐 이런 게 있었고, 그런 것들을 이제 상당히 이제 오랜 활동 기반에 의한 신뢰감을 가지고서 이제 어느 정도 이해관계들을 조정해 나가서 이제 어느 정도 올려놓은 거죠. 그렇게 한 게 이제 1년 사이에 좀 이렇게 터졌던 거고요. 이제 청년몰의 뭐 PT 이미지만 좀 잠깐 소개를 하고, 어떤 거예요? 이거 어떤 건가? 이건 아닌 PT가? 네, 그거 이거죠? PDF. 네. 선생님 근데 계속 좀 길어지실 것 같으면 한 5분 정도라도 잠깐 쉬고, 사실 그러지 말고 네. 10분을 쉽시다. 네. 10분을 쉬는데 이 이미지만 잠깐 보고 싶으시죠? 그렇게 하고 서로 이야기를 좀. 네.
이게 다야? 수보기 이런 거. 보기 누르셔서 전체 화면. 네. 아니요. 네, 그거요. 전체 화면 모드. 네. 이게 남부시 아니 이게 한옥마을이에요. 이게 이렇게 있고 이쪽이 한옥마을이고 여기까지 한옥마을이고 여기 이제 동문거리라고 표시된 게 이제 한옥마을이 북쪽 경계, 이게 전주천이 이제 남쪽 경계, 그다음 이쪽이 이제 남부시장, 풍남문이라고 남박장이라고 그래요. 남문박장 이렇게. 그러니까 약간 좀 이 공간 축들이 연결돼서 이제 최근에는 이제 유스로드, 뭐 유니로드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들이 향교하고도 연결시키고 남부시장하고 이런 것들. 이렇게 빈 공간이 있을 때마다 이런 짓들을 계속 하죠. 해왔죠. 그리고 이제 스토리맵 같은 것도 만들어보고 간판도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도 하고. 청년들 모아서 뭐 이런 야시장은 이제 그야말로 이제 클럽씬 이런 것처럼 시장 안에 새로운 씬을 만들어서 동하게 만드는 거. 네, 청년들이 아 이런 정도 내가 느낌에 한번 놓여져 보면 뭐 여기서도 한번 해볼만 하겠는데 뭐 이런 거고, 시장 상인들은 문 닫고 그걸 보면서 이런 그림이라면 한번 청년들한테 푸시해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되게 재밌는 이야기들이 엄청 많은데 스토리들이. 그래서 청년들도 청년들인데 청년들이 처음부터 야시장 하자고 해가지고 우르르 몰려든 게 아니라 주급발 나왔어요. 이제 사기를 엄청 친 게 뭐 상인분들한테는 청년들이 한 30개 팀 이상 참여할 거라고 했는데 마지막 날까지 그렇게 애를 썼는데 13개 팀밖에 안 되고 다 비워놓고 했는데, 근데 이제 한 3, 4일 만에 이제 이게 뒤집어져 가지고 뭐 47개 팀, 50개 팀까지 이렇게 쭉 늘어나게 되는데 제 덕을 많이 봤어요. 우리 이음에서 청년들 포럼을 이렇게 만들었었을 때 이분이 발표를 하고 이렇게 대를 이어서 이렇게 빵집을 하는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을 때 출시되는 초코파이를 다 SNS로 홍보를 같이 한 20명이 해줬었는데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완전 초대박이 터졌죠. 그래서 빵값을 안 받아요 제가 가면. 그리고 이제 풍년제과가 되게 보기 좋은 데였는데 그 2층을 이음에다가 내놓고 거기다가 이제 뭐 프로젝트 하자고 그랬다가 사모님이 반대해가지고 어르신이 이제 너무 고마우니까 앞질러 나와가지고 공간 주겠다고 도장까지 이제 딱 찍는 그런 시점이었는데 나도 너무 이렇게 크게 받아먹기는 좀 민망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이제 워크숍식으로 공간을 꾸며 나갔었죠. 그러니까 트럭 몰고 다니면서 아파트에서 나오는 가구나 이런 것들 다 갖다가 목수들하고 같이 이제 뜯어서 고치고 다 직접 장사꾼들이 다 노가대를 같이 문대기를 같이 쓰고, 그래서 이제 2개 처음에 실험 점프했다가 나중에 이제 10개로 늘어나게 공동 오픈 이런 이제 워크숍 파티 뭐 행사 이런 것들은 많고, 한옥마을 가가지고 홍보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도 좀 있고, 주말 되거나 아니면 이제 시즌 야시장이라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보름씩 이렇게 계절마다 야시장, 여름 이런 때는 이제 비몽사몽 뭐 이런 식으로 파티 같은 거 하고, 이분이 이제 우리 환갑이 넘은 상임 회장님인데 정기적으로 네일 아트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시장 안에 그러니까 뭐 그냥 사람들이 그 세대 간의 트렌디한 것들을 소비하고 익숙하게 접하고 이런 게 있어서 남부시장처럼 이렇게 이 클럽 DJ들이 와서 공연을 해도 저항감 없이 그냥 거의 파자마 바람으로 서가지고 같이 즐기고 이런 데가 많지가 않을 거예요. 상인들이 그냥 나이 많이 드신 분들도 와가지고 되게 그 호흡이 좋아요. 그냥 어떻게 놀아도 다 이해를 하는. 또 이제 상인분들이 또 직접 강의를 하세요. 이렇게 체험반을 돌려가지고. 근데 체험 수요가 워낙에 이제 너무 많아져서 전국 각지에 있는 학교에서 체험을 하다 보니 지금 이제 상인분들은 이제 굉장히 좋죠. 이제 늘 젊은 아이들, 젊은 애들 이런 소리가 이제 많으니까.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돼요. 뭐 프로그램이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거의 매일 뭐가 있고, 그냥 거의 한 일주일, 한 2주 만에 가면
분위기 뭐가 바뀌어져 있고 막 그래요. 뭐가 이렇게 더 뭐 챙겨져 있고 근데 여러 가지 워크숍들이 진행되고 한 가게마다 거의 매달 몇 개씩의 워크숍들을 하니까 24개 점포가 계속 워크숍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뭐가 얼마나 많겠는지. 예, 이제 대충 봤으니까 10분 딱 쉬었다가